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에어비앤비의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에어비앤비가 어디서 매출을 얻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크게 인디비주얼 호스트 그리고 프로페셔널 호스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인디비주얼 호스트부터 알아보자면은 그 속에서도 3개의 파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호스트, 에어비앤비 플랫폼, 그리고 게스트가 있네요. 저희들과 같은 게스트가 호스트 집에서 숙박을 한다고 할 때 숙박비에 이렇게 6에서 12%를 에어비앤비가 갖고 가고요. 또 별도로 호스트로부터 숙박비의 3%를 이렇게 수수료로 떼갑니다. 여기서 별도로 호스트가 제공하는 이 익스피리언스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체험 서비스로 도자기 및 각종 공예 체험하기 등이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에서는 게스트에게 떼가는 수수료는 없지만 호스트에게는 약 20%의 수수료를 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프로페셔널 호스트입니다. 전문적으로 여러 개의 숙박업을 하는 호스트를 일컫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게스트로부터 걷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에어비앤비가 프로페셔널 호스트로부터 14% 정도의 수수료를 걷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게스트로부터 걷어가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게스트들이 프로페셔널 호스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매출액을 내는지 보았으니 에어비앤비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0년 2분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사항이 점점 풀리면서 2021년 2분기 에어비앤비 실적 또한 크게 반등을 해주었는데요. 여기 Gross Booking Value는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을 거치게 되는 총량의 거래액을 뜻하는 부분으로 2021년 2분기에 이렇게 13.4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318%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30%나 성장을 해주었고요. 사업이 얼마나 잘 돼가는지 보여주는 총 숙박일 수익에 보는 이 나이스 북두인데 이게 8,300만 일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196%나 성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 반등해 주었다는 것은 여행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남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20년 3분기, 4분기 또한 매출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었으므로 당연히 2021년 3분기, 4분기에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겠죠. 참고로 이게 2020년 4분기는 매출액이 0달러가 아니라 상장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분기 매출을 보시면은 에어비앤비는 1.33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이렇게 298.84% 정도 성장해 주었고요. 매출 총이익 또한 1.04빌리언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77.90%라는 좋은 마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과거 코로나 때는 마진율이 이렇게 67% 그리고 51.80% 정도였는데 제재가 풀리면서 마진율 또한 크게 회복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인 프리 캐시플로우는 어떨까요? 이번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783.64밀리언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꾸준히 마이너스 프리 캐시플로우를 기록했다가 이제는 플러스가 되었고요. 프리 캐시플로우의 마진율 또한 58.6%를 보여주면서 전체 매출액 대비 절반 이상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남을 정도로 좋은 현금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밸런스시트는 어떨까요? 에어비앤비는 2021년 2분기 기준 이렇게 5.69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그리고 1.75빌리언 달러는 단기 투자금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에어비앤비가 가용할 수 있는 총 현금은 7.44빌리언 달러입니다. 반면 부채는 어떨까요?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두고 있는 Non-Current Debt는 2.25빌리언 달러로 전체 부채의 4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채는 에어비앤비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 7.44빌리언 달러로 부채를 전부 다 갚고도 남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재무 건전성은 매우 좋아 새로운 상품을 런칭할 수도 있고요. 인수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는 여유 또한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의 전체 TAM은 이렇게 3.4트릴리언 달러로 그 중에서 1.8트릴리언 달러가 단기 숙박 그리고 210빌리언 달러가 장기 숙박이고요. 그리고 1.4트릴리언 달러가 익스피리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4트릴리언 달러라는 거대한 시장 규모 속에서도 에어비앤비의 매출액은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수료를 통해서 매출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위치하고 있는 시장은 훨씬 작을 것이고요.
이처럼 에어비앤비의 매출액이 전체 거래액을 나타내는 이 Gross Booking Value 13.4빌리언 달러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실질적인 전체 시장 규모는 Experience인 1.4 트릴리언 달러를 제외하고요. 2.0 트릴리언 달러에서 10%니까 200빌리언 달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연 매출액은 TTM 기준으로 약 4.4빌리언 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에어비앤비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약 2.2%이며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매우 크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포텐셜을 보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트렌드를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에어DNA에 의하면은 앞으로도 단기 숙박의 비중은 커져갈 것이며 수요가 매년 20%씩 성장하면서 공급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점치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실 텐데요. 이 파란 색깔 선이 바로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수요 트렌드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제가 기지개를 펴면서 총 3가지의 예상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는데 노란색은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나리오이고요. 초록 색깔은 보통이고 오렌지 색깔은 느린 회복으로 과거 팬데믹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는 것은 지금의 성장률을 봤을 때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에어비앤비가 위치하고 있는 시장은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시장이나 에어비앤비는 그 어떤 숙박 기업보다도 높은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수요가 어떤 형태로 변하든 간에 항상 부동산 시장의 집중도는 호텔 시장의 집중도보다 더 높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2020년 락다운이 걸리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보다는 오히려 국내 여행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분기 Shareholders Letter에 의하면은 여행을 간 50%의 사람들은 적어도 7일 이상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호텔은 아무리 많아봤자 평균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머무는데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여 수요가 요구하는 조건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앞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50% 이상의 수익은 여태까지 해외여행을 통한 숙박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거의 해외여행 숙박이 회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곧 머지않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2021년 8월 18일 CNN이 보도하기를 로비스트, 로메이커 그리고 국경의 인근에 있는 주지사들은 백악관으로 하여금 여행 제재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백악관 코로나19 코디네이터가 말하기를 Interagency Working Group은 지금 정책 프로세스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나중에 여행 활동이 재가동될 수 있을 때쯤에는 우리 또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신이 FDA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머지않아 여행 제재가 풀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RT 기자 브라이언 핀에 의하면은 몇 주 안에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도 여행 제재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9월달 노동절이 있는 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과 유럽 사이의 여행로가 다시 열렸다는 것을 봤을 때 여행 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제재가 풀린다면 당연히 에어비앤비의 실적은 2분기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세일즈 멀티플을 통해서 가늠해 볼 것인데요.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과거 상장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23.76 정도의 멀티플에 머무르다가 38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오늘날 다시 20.46 멀티플에 머무르면서 상장했을 때보다 더 낮은 멀티플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역사적 멀티플 흐름을 봤을 때 낮은 편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으로 해서 펀더멘탈 재무상태 미래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통틀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기술적인 분석을 알아본다면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이렇게 쌍저점을 기록해 주었고요. 이제는 점점 우상향 패턴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진 뒤에 3분의 2 정도 떨어져 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60 이상만 깨주지 않는다면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의 국내 여행의 수요만 가지고 좋은 실적을 2021년 2분기에 기록해 주었고요. 앞으로 FDA의 승인과 함께 해외여행이 풀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여행을 해오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터지면서 에어비앤비 또한 높은 실적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에어비앤비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고작 2%밖에 되지 않기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 또한 매우 높다고 생각되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